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맥다니엘 우리 이봉규 박사님의 명을 받아 지금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희망의 시작 서울구치소입니다. 서울구치소. 제가 여기 왜 왔냐? 제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신발 열사, 신발 투사라고 불리는 정창욱 단장님께서 이곳에 지금 갇혀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의 아드님이신 정우혁 군, 긍정의 힘이란 단체를 통해서 여러 고아들, 청소년들 돌보고 있는 정우혁이라는 우리 아드님이 우리 아빠를 지금 면회하러 오늘 11시 20분 면회라고 하는데 그 면회하러 이 자리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맥다니엘 우리 이봉규 박사님 명을 받아 이 우리 정말 마음 고생하고 있을 우혁 친구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해 드리고 이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 유튜브 우리 이봉규 박사님의 봉규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따가 우리 우혁군 만나면 도착하면 바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맥다니엘 채널 고정 여러분 이따 봬요. 화이팅!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봉규 TV의 진짜 리포터 맥다니엘 지금 현장에 나와 드디어 만났습니다. 우리 신발투사 정창욱 투사님의 아들 정우혁 군 이 자리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혁 군 우리 이봉규 박사님 우리 이봉규 TV 구독자를 향해서 잠깐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신발투사라고도 불리는 정창욱 단장의 친아들이고, 그리고 현재 안산에서 빈곤, 이혼, 자살, 가출, 왕따 등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리고 성폭력이 희생된 위기의 청소년들을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양정시키는 게 목적인 긍정의 힘 단체 대표 정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버님이 솔직히 신발 투사로 되게 유명해지긴 했는데 아버님의 이런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죠. 네, 뭐 국민의 울분을 표현한 네. 그 퍼포먼스인데 그런 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들었고 그런 것도 아버님 이렇게 하시는 거 알고 계셨는지. 네. 처음에 신발 투척을 했을 때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사안이라서 국회의사당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유치장에서 갇혀서 계실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게 신발 투척을 하게 됐는지. 직접 가서 여쭤보니까 전혀 계획성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오히려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국회 개원식을 마치고 이제 나오는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항상 좀 이렇게 돌아다니십니다. 서울역도 돌아다니시고 영등포역도 돌아다니시고 노숙자분들의 그 행태도 자주 보시고 그리고 노인분들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청소년들도 방황하는 청소년들 발굴도 하러 다니세요. 그래서 좀 유랑자 같은 이런 행동들 좀 하시는데 그날은 이제 국회의사당에 갔대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고 아 국회의원들이구나 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이제 안고 계셨는데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올 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때 당시에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초기 방역도 실패하고 그 내로남불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모습들이 단장님 그 생각에서는 선명하게 작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정을 보는데 너무나도 위풍당당한 그 기세와 뻔뻔한 표정으로 국회의사당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에 너무 울분이 붙여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청년들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너도 한번 모멸감을 느껴봐라라고 해서 그때 신발 투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발 투척을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다가 이렇게 던지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지금의 상징성이 그 신발 퍼포먼스가 됐듯이 레드카펫에 던졌대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향해서 던지게 된 하는 모습은 제스처는 취했지만 어찌됐든 자기가 원하던 건 이 국민들의 항거와 항변과 항의를 표현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많은 그 국민 여러분들 그 대화를 해보면 그걸 보고 속 시원했다, 너무 통쾌했다 이런 말 많은데 사실 그 국민 소통 그 인터넷으로 뭐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답변도 제대로 안 하시잖아요. 네네. 국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움 겪으시는데 그 퍼포먼스가 진짜 저 국민들의 화병을 엄청 예방했거든요. 그리고 8.15 광화문 때도 보셨겠지만 광화문 앞에 엄청난 신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어떤 아이템을 주신 게 우리 정창욱 투사님이셔서 저는 진짜 우리 아드님도 한번 뵙고 싶었고
전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런 용기가 없었거든요. 자, 그럼 이어서 그 최근에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정창욱 투사님 뭐 기부스가 뭐 부셔지고 네. 그러면서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잡혀 들어가서 네네. 지금 여러 고아들 돌보고 청소년을 돌보던 어떻게 보면 거리의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정말 대한민국 초창기 세울 때 선교사들이 와서 과부를 돌본 것처럼 정창욱 투사님도 하시는 일이 그 초창기 선교사 일을 하시더라고요. 나라가 해야 될 일을 이분이 하시는데 오래 도와주기는 못할 망정 지금 이 안에 계신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사람들 모르니까 네. 한번 좀 용기 내서 전체적인 상황을 좀 어렵더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에 감금이 되셨는데 이유가 이제 8월 15일 날에 광화문 집회 때 경찰의 폭행 혐의로 들어가 계십니다. 경찰의 진술서에 따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제 가슴에 정말 비수를 꽂는 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개심을 가진 자라고 명시가 돼 있고 플러스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자라고 또 기입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팔 기부스를 찬 사람이 한 경찰관 기동대 경찰관들을 방패를 들고 있는 경찰관들한테 달려가 가지고 온몸으로 어깨를 밀치고 그리고 한 경찰관을 양손으로 이마와 목 부위를 타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양쪽에 있는 모든 경찰관들 한 15명 가량이 되는 경찰 인력들이었어요. 그 경찰들한테 양팔로 휘두르면서 5분여간 동안 또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안을 사실 재판부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면 그만입니다. 경찰들 진술서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쓴 거 자체도 자기들만의 그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보여졌는데요. 그 이후에 8월 18일 날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사실 증거 자체가 이 경찰들은 어떤 체증 카메라 증거를 내놓았냐면 정창욱 단장이 팔을 자기네들이 먼저 달려와서 제압을 했는데 그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팔을 아파서 뿌리치지 않았습니까? 여기 기부스 팔이 골절돼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팔을 뿌리칠 때 그 영상을 교묘하게 캡처를 해서 봐라 우리가 당신을 여기 제지를 할 때 이렇게 반항적으로 우리한테 행동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게 증거 자료로 내놓습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안을 재판부에서는 승인을 해버립니다. 의심할 만한 폭행했다는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고 그리고 또 이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재판부가 그 일각에서 그 재판 이게 정치적 재판이다, 정치 재판이다 이거는. 네. 그 정말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 재판이다. 또 이재명 그분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뭐 팩트가 뭔가요? 네. 그 구속을 승인한 부장판사가 최창훈 부장판사입니다. 예.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 감정을 절대 유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지금 전라도 해남 사람이고 그리고 그 광주 또 고등학교에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걸어온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때 당시에 그 직권남용과 그리고 선거법 위반 꽤나 중대한 사안을 저질렀는데 1심에 전부 다 무죄 판결로 이제 만들어준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정치 성향에 따라서 고무줄인 그 법치의 그 성향이 전 너무 그러면 처음 배치될 때부터 그분이 배치됐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신발 투척을 하고 난 뒤에는 너무 언론적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있고 그렇죠. 국민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속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요주의 인물로 이 사람을 점 찍어 두고 있다가 광화문 집회 당시에 아무도 없는 시민들 별로 없는 공간에서 아마 표적 체포 그리고 그 이후에 표적 구속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찰 폭행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요. 그 정부에 무슨 위협을 가할 인물이다, 요주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해가지고 이분을 집어넣었지만 저희 청년들도 직접 만나 뵀지만 오히려 청년들을 더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하시고 그 인품이라고 하죠. 그 사람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언론들이 이게 진리 아닙니까? 정말 이거에 대해서 이 한 청년의 이 한 아들의 이 외침에 대해서 좀 귀 기울이고 정확한 기사를 좀 써주시고 국민이 주인이라고 했으면 국민이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이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 기울여줘야 되는 게 정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우혁군 카메라 보면서 이제 아버님 면회하러 가겠지만 제가 음, 그 최근에 한 인터뷰를 봤어요. 근데 그 인터뷰에서 우혁군이 이제 정창욱 단장님이라고 부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게 제가 그때 그 인터뷰 봤을 때 내가 아버지라 부르면 다른 지금 가출 청소년들에게 네네. 아버지가 없어지는 거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네. 이 학생들의 아버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단장님으로서 계속 부르면서 존경하고 응원하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었는데 우리 당장 단장님 그리고 우리 혁분의 아버님께 그래도 짧게나마 그 좀 편지 말씀해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우리 아버님께 우리 정청 단장님께 한번 그 영상 편지라고 할까요? 그거 한번 네네. 전달해주고 마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아버지 그 정창욱 단장님입니다. 그곳에서도 당당하게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한 행동들에 대해서 당신은 후회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정창욱 단장님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맞으면 맞았지 누군가를 먼저 폭행할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리고 이 진술 대 진술의 싸움에서 정창욱 단장의 그 정치적인 힘이 부족해서 지금 그쪽에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 진실은 밝혀지면 정창욱 단장님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더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긍정의 힘 단원들 그리고 저희 가족, 저 아들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 진실 여부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재판부가 제대로 해야 되는 일이겠죠. 하지만 당당합니다. 저 또한 정창욱 단장님이 경찰을 폭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제가 하늘에 맹세를 할 정도로 진심으로 믿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힘내시고 제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부디 몸만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불의를 어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청년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